7장 뜰의 열쇠. 이틀 뒤에 메리는 눈을 뜨자마자 발딱 일어나 앉아 마사를 불렀다. 저기 황무지 좀 봐. 저기 황무지 좀 보라고. 밤새 폭풍우가 그치고 잿빛 안개와 구름은 바람에 싹 쓸려갔다. 바람도 작고 황무지 위로는 눈부시게 짙푸른 하늘이 아치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메리는 하늘이 이렇게까지 푸르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다. 인도에서는 언제나 하늘이 찌는 듯이 벌겋게 타올랐다. 시원하게 짙푸른 하늘은 무한히 깊은 아름다운 호수처럼 반짝였고 그 높이 높은 파란 아치 여기저기에는 눈처럼 하얀 조그만 새털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멀리 펼쳐진 황무지조차도 음산한 검은 자줏빛이나 소름 끼치는 잿빛이 아니라 부드러운 파란빛이었다. 마사는 쾌활하게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레이, 폭풍우는 끝장이 났지.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언제나 이렇다니께요. 하룻밤 사이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맨기 싹 사라져버리쥬. 봄이 오고 있어서 그런 거예이. 안즉 멀었지만서도 어쨌든 봄은 오고 있어이. 메리가 말했다. 영국에서는 늘 비가 오거나 아니면 구름이 잔뜩 끼어있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마사는 재를 쓰는 솔들이 널려있는 사이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뇨, 안 그래이. 남사시러워서. 메리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인도에서는 원주민 하인들이 몇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사투리로 말했기 때문에 메리는 마사가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해도 놀라지는 않았다. 마사는 이날 아침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천천히 똑똑하게 말했다. 아 그렇지, 또 아가씨가 못 알아듣는 말을 썼네. 메들록 부인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디. 남사시럽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뜻이어이. 하지만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이. 요크셔는 해가 쨍할 때면은 시상에서 진로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에이. 내가 아가씨한테 쬐끔만 있으면 황무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이. 지달리기만 하면은 황금색 가시금작화꽃이랑 활짝 핀 양골담초꽃이랑 종문양으로 피는 진홍색 히스꽃이랑 수백 마리나 되는 나비가 날개를 펄렁거리고 벌이 붕붕대고 종다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대는 모양을 보게 될 거에이. 그러문 아가씨도 우리 디콘맨키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살고 싶어 할 거구먼요. 메리는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져 있는 파란빛을 바라보다가 간절하게 물었다. 내가 저기 가볼 수 있을까? 하늘은 정말로 새롭고 넓고 아름다웠으며 천상의 빛을 띠고 있었다. 글씨 모르겠는디요. 아가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적지 별로 다리를 써본 일이 없으니께요. 내 보기엔 그레이. 8km나 걸어가기는 힘들 것 같은디 우리 집까지는 8km나 되거든요. 너네 오두막집을 봤으면 좋겠어. 마사는 잠깐 동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소를 들고 벽난로의 장작 받침쇠 위를 쓸기 시작했다. 마사는 지금 메리의 조망만하고 못생긴 얼굴이 첫날 아침에 보았던 뚱한 얼굴과는 너무나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다. 동생인 수잔 앤이 울 달라고 열심히 졸라댈 때 짓는 표정과 어딘가 비슷했다. 마사가 말했다. 울 엄니한테 물어볼게요. 엄니는 언제나 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분이니께요. 마침 오늘은 휴가라 집에 가 있을 거예이. 아 얼마나 좋은지 몰러이. 메들록 부인은 울 엄니를 좋게 생각하니께 어쩌면 엄니가 메들록 부인한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이.
난 너네 어머니가 좋아. 마사는 솔질을 하며 맞장구 쳤다. 그럴 줄 알았다니께요. 너네 어머니를 본 적은 없지만 그주 한 번도 못 봤쥬. 마사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당황한 듯이 손등으로 코끝을 문지르다가 아주 자신있게 말을 맺었다. 그레이, 울 엄니는 분별이 있고 일도 열심히 허는 디다가 성격도 좋고 원체 깔끔한 분이라 울 엄니를 받든 못 받든 간에 누구든 엄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이. 난 쉬는 날이라 집에 갈 적에는 하도 기분이 좋아서 황무지를 펄쩍펄쩍 뛰어가주. 메리는 덧붙였다. 난 디콘도 좋아. 그 애도 한 번도 못 봤지만. 마사는 씩씩하게 말했다. 글씨요. 내가 아가씨한테 새건 퇴깽이건 사냥이건 망아지건 여우건 죄다 디콘을 좋아한다고 그랬쥬. 그런디 마사는 생각에 잠겨 메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디콘은 아가씨를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이. 메리는 특유의 뻣뻣하고 쌀쌀한 말투로 조그맣게 대꾸했다.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날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마사는 다시 잠깐 생각해보는 눈치더니 정말로 알고 싶다는 투로 물었다. 아가씨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디요? 메리는 잠깐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머뭇머뭇 대답했다. 좋아하지 않아. 정말로. 하지만 전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마사는 무슨 우스운 기억이라도 떠올랐는지 씩 웃었다. 울 엄니가 전에 나한테 허신 말씀이에이. 엄니는 빨래를 하고 있었고 난 기분이 개떡 같아서 만 딴 사람 욕을 하고 있었는디 엄니가 휙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이. 이 나쁜 년아 곧 따으로 서갖고는 누구는 맘에 안 들고 누구는 싫고 말도 잘하네. 그러면 너는 어떠냐? 나는 킥하고 웃음이 나왔고 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이. 마사는 메리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자마자 한껏 들떠서 가버렸다. 마사는 황무지를 8km나 걸어서 오두막으로 갈 테고 어머니를 도와 빨래도 하고 일주일 동안 먹을 빵도 구우면서 정말로 신나게 보내겠지. 메리는 이제 마사가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훨씬 더 외로워졌다. 메리는 잽싸게 뜰로 나갔다. 메리가 처음 한 일은 분수대가 있는 뜰을 10바퀴나 뛰어 도는 일이었다. 메리는 꼼꼼하게 몇 바퀴인지 세었고 10바퀴를 다 채우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햇살을 받아 뜰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높고 깊고 푸른 하늘은 황무지뿐만 아니라 미셀스 화이트 장원 위에도 아치처럼 펼쳐져 있었고 메리는 눈처럼 하얀 구름 위에 누워서 둥둥 떠다니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하려 애쓰면서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메리가 처음에 갔던 텃밭으로 돌아가니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 다른 정원사 두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날씨의 변화는 벤 웨더스타프 노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노인은 자진해서 메리에게 말을 걸었다. 봄이 오고 있구먼. 냄새를 맡을 수 있겠남? 메리는 코를 킁킁거렸다. 냄새가 나는 듯했다. 향긋하고 신선하고 축축한 냄새가 나. 벤 노인은 땅을 파며 말했다. 지름진 흙 냄새여. 뭘 키울 준비를 허니께 기분이 좋아진겨. 씨를 뿌릴 때가 되면은 언제나 반가워 헌다니께. 개울이라 할 일이 없으면은 땅도 지루해어지. 저짝에 여러 뜰락에서도 컴컴한 땅 속에서 뭔가가 꼬물꼬물 거리고 있을겨. 해가 그놈들을 따뜻하게 해주거든. 인저 좀만 있으면은 검은 흙에서 파란 새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겨. 그게 자라면 뭐가 되는데? 크로커스랑 아네모네랑 수선화가 되지. 아가씨는 그것도 못 봤남? 못 봤어. 인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나면 온통 덥고 축축하고 퍼렇거든.
그래서 난 풀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줄 알았어. 이놈들은 하룻밤 새에 자라지 않어. 기다려야 하지. 이 짝에서 쬐끔 더 불쑥불쑥 쏟았다 싶으면은 저 짝에서 고개를 쑥쑥 내밀고 하루는 이 잎이 쫙 펴졌다가 하루는 저 잎이 쫙 펴졌다가 하고 한번 보소. 그렇게 할게. 곧 부드럽게 파닥이는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고 메리는 곧바로 붉은 가슴 울새가 다시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새는 아주 팔팔하고 기운이 넘쳤다. 새가 자기 발치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데다가 고개를 갸웃하고서 무척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빤히 올려다보았으므로 메리는 벤 웨더스타프 노인에게 물었다. 제가 날 기억할까? 벤 노인은 화를 버럭 냈다. 아가씨를 기억할 거라고? 저놈은 채소밭에 있는 양배추 한 포기꺼정 다 아는 놈이구먼. 그러니 사람을 기억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 여기서 쬐끄만 아가씨를 본 게 처음이니께 아가씨에 대해서라면은 뭐든 다 알아내려고 열을 올릴 거구먼. 녀석한테 뭘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을겨. 새가 사는 뜰에서도 깜깜한 땅 속에서 뭔가가 꼬물대고 있어? 웨더스타프 노인은 다시 무뚝뚝해지며 내뱉었다. 몬뜨락? 메리는 너무나 알고 싶었으므로 도저히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늙은 장미가 있는 뜰 말야. 거기 꽃들은 다 죽었어? 여름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어? 장미꽃이 핀 적 있어? 벤 웨더스타프 노인은 붉은 가슴 울새 쪽으로 어깨짓을 했다. 저놈한테 물어보소. 답을 아는 건 저놈 하나뿐이니께. 10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본 사람이 없는디 어떻게 아남? 메리는 10년 전이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메리가 태어난 때가 바로 10년 전이었다. 메리는 생각에 잠겨서 느릿느릿 걸어갔다. 메리는 붉은 가슴 울새와 디콘과 마사의 어머니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처럼 그 뜰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메리는 마사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구나 누구를 좋아하기에 익숙지 않은 아이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느껴졌다. 메리는 붉은 가슴 울새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메리는 나무 꼭대기를 보려고 담쟁이 덩굴이 덮인 기다란 담 바깥에 난 길로 걸어갔다. 메리가 그 길을 두 번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흥미롭고 신나는 일이 벌어졌다. 벤 웨더스타프 노인의 붉은 가슴 울새 덕분이었다. 메리가 짹짹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왼쪽에 있는 텅 빈 꽃밭을 보니 붉은 가슴 울새가 자기는 메리를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믿어달라는 듯이 흙을 쪼는 신용을 하며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메리는 새가 자기를 따라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넌 날 기억하는구나. 기억하고 있어. 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예뻐. 메리는 짹짹거리고 이야기하고 상냥하게 말을 걸었고 새는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꼬리를 흔들고 지저귀었다. 마치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가슴의 빨간 조끼는 공단으로 만든 것 같았다. 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귀엽게 그 조그만 가슴을 앞으로 한껏 내밀었다. 마치 자기는 아주 잘났고 붉은 가슴 울새치고는 무척이나 사람 같지 않느냐고 메리에게 뽐내고 있는 듯이 보였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도 새는 가만히 있었다. 메리 아가씨는 여태껏 자기가 청개구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붉은 가슴 울새가 내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걸었다. 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다니. 붉은 가슴 울새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메리가 제 쪽으로 손을 뻗거나 눈꽃만큼이라도 자기를 놀라게 할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붉은 가슴 울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착하기는 하지만 메리는 너무도 행복해서 숨을 쉴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꽃밭은 완전히 텅 비어있지는 않았다. 다년생 화초들을 구근만 남기고 베어내어서 횡하기는 했지만 뒤편으로는 크고 작은 관목들이 자라고 있었고 붉은 가슴 울새는 그 아래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메리는 새로 파헤쳐 놓은 작은 흙더미 위에서 새가 폴짝거리는 것을 보았다. 새는 벌레를 찾으려고 그 흙더미 위에 멈춰섰다. 개가 두더지를 잡으려고 흙을 파헤쳤는지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메리가 왜 구덩이가 생겼는지도 모르고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 드러난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뭔가가 눈에 띄었다. 녹슨 쇠나 놋새로 된 고리 같았다. 붉은 가슴 울새가 곁에 있는 나무로 날아오르자 메리는 손을 뻗어 그 고리를 꺼냈다. 하지만 그건 고리뿐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것처럼 보이는 낡은 열쇠였다. 메리 아가씨는 일어서서 겁에 질린 얼굴로 손가락에 걸려있는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아마 이건 10년 동안 묻혀 있었는지도 몰라. 이게 뜰의 열쇠일 거야. (8장) 문은 천천히 열렸다. 천천히. 메리는 오랫동안 열쇠를 바라보았다. 메리는 생각에 잠겨서 열쇠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메리는 무슨 일이든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어른들과 의논을 하도록 교육받지 못한 아이였다. 메리가 그 열쇠를 보며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만약에 그 열쇠가 잠긴 뜰의 열쇠이고 뜰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문을 열어서 뜰이 어떻게 생겼는지 늙은 장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으리라는 것뿐이었다. 메리가 그 뜰을 보고 싶어한 까닭은 그 뜰이 너무도 오랫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곳과는 틀림없이 다를 테고 10년 동안 뭔가 신기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을 터였다. 게다가 메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종잡을 수 없을 테고 모두들 뜰의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열쇠는 땅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뜰이 마음에 들면 날마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놀이를 만들면서 남몰래 혼자 놀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자 메리는 신이 났다. 잠겨있는 신비한 방이 100개나 되는 집에서 혼자 지내다시피 하는 데다가 놀잇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메리의 움직이지 않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상상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신선하고 강렬하고 순수한 공기도 한몫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황무지의 공기가 메리의 식욕을 돋우고 바람을 맞으며 뛰어다녀서 피가 활발히 돌게 된 것처럼 황무지의 공기와 바람은 메리의 정신도 자극했다. 인도에서는 언제나 너무 덥고 나른하고 골골해서 무슨 일에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메리는 여기저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그 까닭을 알 수는 없었지만 벌써 메리는 덜 청개구리처럼 느끼고 있었다. 메리는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산책로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메리 말고는 누구도 좀처럼 그곳에 오지 않는 듯 했으므로 메리는 느긋하게 걸으면서 담을 덮고 자라고 있는 담쟁이 덩굴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담쟁이 덩굴은 정말 헷갈렸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빽빽하고 반들거리는 짙은 초록색 잎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메리는 무척 실망했다. 산책로를 터벅터벅 걷다가 담 안에 있는 나무 꼭대기를 넘겨다 보았을 때에는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되살아났다. 메리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종알댔다. 메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숨어있는 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게 밖에 나갈 때마다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매들록 부인은 마사에게 오두막에서 자고 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에 마사는 뺨이 더 빨개지고 한껏 들떠서 돌아왔다. 마사가 말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이. 우와, 해가 떠오를 때쯤 새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퇴깽이들이 뛰어다니는디 황무지가 그렇게도 이쁘더구먼요. 여그까전 걸어오지는 않았어이.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태워줘갖고 신나게 왔쭈. 마사는 쉬는 동안 재미있게 지낸 이야기가 하나 가득이었다. 마사의 어머니는 마사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으며 어머니와 딸은 함께 빵을 굽고 빨래를 해치웠다. 마사는 동생들에게 흑설탕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케이크를 한 개씩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동상들이 황무지에서 뛰어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적에 가생이에 설탕을 바른 뜨끈뜨끈한 케이크를 줬어이. 오두막에는 구수하고 무지하게 따뜻한 빵 냄새가 났고 불은 활활 타고 있었고 애들은 기분이 좋아서 막 소리를 질렀어이. 우리 디콘 말로는 우리 오두막에는 왕이 산다고 해도 부족할 게 없다던디요. 저녁 때 마사의 가족들은 모두들 난로를 둘러싸고 앉았다. 마사와 어머니는 찢어진 옷을 입고 구멍난 양말을 꿰맸다. 마사는 식구들에게 자기가 깜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내내 시중을 받아서 제 손으로는 양말 신는 법도 모르는 인도에서 온 여자아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상에 아가씨 아그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러이 모두들 깜둥이들이랑 아가씨가 타고 온 배 야그를 듣고 싶어 했슈. 헌디 내가 자세히 말해줄 수가 있어야죠. 메리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게 다음 쉬는 날까지는 아주 많이 이야기해 줄게. 너네 식구들은 코끼리나 낙타를 타는 얘기랑 장교들이 호랑이 사냥을 하러 가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마사는 좋아서 탕성을 질렀다. 와, 동산널 머릿속을 완전히 개비할 수 있겠는디요? 아가씨,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래이? 전에 요크셔에서 열렸다는 동물쇼 여그하고 비슷하겠네요. 메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했다. 인도는 요크셔하고는 아주 다른걸? 난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디콘과 너의 어머니도 내 얘기를 좋아했어? 마사는 말했다. 그럼요. 우리 디콘은 눈깔이 빙빙 돌아서 튀어나올 뻔했다니까요. 하지만 엄니는 아가씨가 늘 혼자서 지내야 한다고 화를 냈어이. 엄니가 크레이븐 씨는 아가씨한테 가정교사나 부모도 붙여주지 않았냐? 그러시기에 난 그레이 매둘록 부인은 주인님이 생각만 나시면 그렇게 허실 거라고 허지면요. 헌디 부인은 주인님이 앞으로 2-3해 동안은 그런 생각을 허지 못하실 거라고 그랬어이. 했쭈. 메리는 빽 소리를 내질렀다. 난 가정교사 싫어. 하지만 엄니는 아가씨가 인저는 책도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이. 아가씨를 돌봐줄 여자가 있어야 한대유. 엄니는 자 마사야, 네가 그렇게까지 넓은 집에서 엄마도 없이 내내 혼자 돌아다닌다면은 기분이 어쩔까 한번 생각해 보거라. 아가씨가 기운을 내게 내가 힘을 다해 도와드려라. 했어이. 메리는 마사를 한동안 똑바로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넌 지금도 그러고 있어. 난 내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은걸? 마사는 곧 방에서 나가더니 뭔가를 쥔 손을 앞치마 자락으로 가리고 들어와서 기운차게 씩 웃었다. 이게 뭐같어이? 내가 아가씨한테 줄 선물을 가져왔어이. 메리 아가씨는 소리쳤다. 선물이라고? 14식구가 굶주리며 사는 오두막집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다니. 마사는 말했다. 도붓장수 하나가 황무지를 지나가다가 우리 집 앞에서 마차를 멈췄어이. 그 사람은 냄비랑 프라이팬이랑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팔았는디 엄니는 돈이 없으니께 뭘 살 수가 없지 않겠어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갈라고 하는디 우리 엘리자베스 엘렌이 엄니한테 엄니, 아자씨가 빨간 파란 손잡이가 달린 줄넘기줄을 파는디요? 하고 소리쳤어이. 그런께 갑자기 엄니가 여보시오, 잠깐 지달려 봐이. 줄넘기줄이 얼마에이? 하고 고함을 쳤어이. 그러니께 그 아자씨가 이 펜스인디요? 했고 우리 엄니는 호주머니를 뒤적뒤적하면서 나한테 마사야, 착하게도 내가 봉급을 가져다 주었잖냐. 내가 내수로 논아서 고스란히 넣어뒀는디 그 중에서 이 펜스만 꺼내갖고 걔한테 줄넘기줄을 사줄란다 하셨어이. 엄니는 줄넘기줄을 샀고 자 여기 있어이. 마사는 앞치마 아래에서 줄넘기줄을 꺼내며 으스대며 보여주었다. 양쪽 끝에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 손잡이가 달린 튼튼하고 가느다란 줄이었다. 하지만 메리 레녹스는 줄넘기줄을 본 적이 없었다. 메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줄넘기줄을 바라보았다. 메리가 물었다. 이건 뭐에 쓰는 거야? 마사가 소리쳤다. 뭐에 쓰냐고이? 코끼리랑 호랭이랑 낙타도 있담서. 인도에서는 줄넘기도 안 해이? 하긴 거진 다 깜둥이들이니께. 이건 요렇게 쓰는 거예이. 날 봐이. 마사는 방 한가운데로 달려가더니 손잡이를 양쪽에 하나씩 잡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메리는 의자에서 돌아앉아서 마사를 쳐다보았다. 오래된 초상화 속의 얼굴들도 이 천한 오두막 집딸이 자기들 코앞에서 뻔뻔스럽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내려다보는 듯했다. 하지만 마사는 초상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메리 아가씨의 얼굴에 흥미와 호기심 어린 표정이 떠오르자 마사는 기뻤고 그래서 100번을 채울 때까지 수요를 세면서 줄넘기를 넘었다. 마사가 말했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디 12살 때는 500번이나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맨 키 뚱뚱하지도 않았고 연습도 했으니께. 메리는 슬슬 신이 나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근사해 보여. 내 어머니는 정말 친절한 분이셔. 내가 너처럼 잘할 수 있을까? 마사는 줄넘기줄을 메리에게 건네주었다. 그냥 한번 해봐이. 처음에야 100번도 못할 테지만 연습하면 늘 테니께요. 엄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이. 엄니는 줄넘기만치 걔한테 좋은 게 없을 거구먼. 줄넘기 줄이야말로 애들한테 질로 좋은 놀잇감이지. 걔한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뛰라고 해라. 다리랑 팔이랑 쭉쭉 뻗다 보면은 힘이 생길 테니께 하셨어이. 메리 아가씨가 줄넘기를 시작하자 팔과 다리에 힘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메리는 줄넘기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무척 마음에 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마사가 말했다. 잘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서 넘어봐이. 엄니가 나더러 아가씨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바깥에 있으라고 허랬어이. 비가 조금씩 올 적에도 몸을 떳떳하게 싸고 밖에 나가라던디요. 메리는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서 줄넘기줄을 어깨에 걸쳤다. 메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느릿느릿 되돌아왔다. 메리가 말했다. 마사, 내 월급으로 샀다면서 그 이펜스는 사실은 내 돈인데 정말 고마워. 남들에게 고마워하거나 누가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익숙지 않은 아이였으므로 메리의 말투는 조금 딱딱했다. 고마워. 그리고 나서 메리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손을 비중 내밀었다. 마사 역시 이런 일에는 익숙지 않아서 내민 손을 쥐고 어색하게 약간 흔들었다. 그러더니 마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시상해. 아가씨는 괴상하기 짝이 없는 할망구 같아이. 우리 엘리자베스 엘렌이라면은 나한테 뽀뽀를 했을 텐디. 메리는 아까보다 더 뻣뻣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뽀뽀해주면 좋겠니? 마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에이. 아가씨가 딴 사람이었다면은 아가씨가 먼청 그러고 싶었을 거에이. 허짓만 그렇지가 않잖어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줄넘기를 갖고 놀아이. 메리 아가씨는 좀 황당한 기분으로 밖으로 나갔다. 요크셔 사람들은 별나 보였고 메리에게 마사는 언제나 수수께끼였다. 처음에는 마사가 딱 질색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줄넘기 줄은 놀라운 물건이었다. 메리는 뺨이 새빨갛게 될 때까지 수요를 세면서 줄을 넘고 줄을 넘으면서 수요를 세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기는 처음이었다. 해는 빛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거센 바람이 아니라 새로 일군 신선한 흙냄새가 실린 가볍고 상쾌한 바람이었다. 메리는 줄넘기를 하며 분수대가 있는 뜰을 한 바퀴 돌고 산책로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마침내 메리는 텃밭으로 들어갔고 땅을 일구며 붉은 가슴 울새와 이야기하고 있는 벤 웨더스타프 노인을 보았다. 새는 정원사 벤 노인 주위에서 풀쩍거리고 있었다. 메리가 붉은 가슴 울새가 있는 곳으로 줄넘기를 하며 뛰어가자 새는 고개를 들고 신기하다는 듯이 메리를 쳐다보았다. 메리는 새가 자기를 알아보는지 궁금했다. 메리는 새에게 자기가 줄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벤 웨더스타프 노인은 탄성을 올렸다. 오메 시상해. 아가씨도 인저 보니께 어쨌건 어린애였구먼. 핏줄 속에 시큼한 버터밀크가 아니라 어린애답게 뻘건 피가 흐르고 있었네 그랴? 줄넘기를 해갖고 뺨이 빨개진 거겠지. 그건 내 이름이 벤 웨더스타프인 것맨키 분명하지. 아가씨가 줄넘기를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구먼. 메리가 말했다. 줄넘기는 처음 해봤어. 이제 막 시작했는걸. 겨우 20번까지밖에 못해. 인저 기속허슈. 그러면 이교도들하고 산 어린애 치고는 몸이 좋아질 테니께. 저놈 좀 보소. 뭐 좀 저렇게 뻔히 쳐다보나 모르겠네. 벤 웨더스타프 노인은 고갯짓으로 붉은 가슴 울새를 가리켰다. 어제도 아가씨를 따라갔는디 오늘 또 그럴겨. 줄넘기 줄이 뭔지 알아내느라 정신이 없을 거구먼. 저 녀석은 줄넘기 줄을 본 적이 없으니께. 아이구. 벤 노인은 새를 향해 고개를 설레설레 지어 보였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넌 언젠가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끝장날겨. 메리는 몇 분마다 한 번씩 쉬어가면서 여러 뜰과 과수원 주위를 줄넘기하며 뛰어다녔다. 마침내 메리는 늘 가는 산책로로 가서 줄넘기 줄을 넘으면서 그 길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지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천천히 넘기 시작했지만 꽤 긴 길이었으므로 반도 채 못 가 덥고 숨이 차서 멈추고 말았다. 그래도 30번도 넘게 넘었기 때문에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는 않았다. 메리는 기뻐서 웃음을 터뜨리며 줄넘기를 멈추었는데 그곳에서 세상에 그 붉은 가슴 울새가 기다랗게 뻗은 담쟁이 덩굴 위에 앉아 그네를 타고 있었다. 새는 메리를 따라왔다. 붉은 가슴 울새는 짹짹거리며 메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메리는 줄넘기를 하며 새에게 다가갔다. 뛸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찰싹찰싹 몸에 부딪혔다. 메리는 새를 보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어제 내가 나한테 열쇠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잖니. 오늘은 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줘야 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붉은 가슴 울새는 담쟁이 덩굴 그네에서 날아오르더니 담 위에 앉아서 부리를 벌리고 그저 뽐내려는 속셈으로 큰 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서 붉은 가슴 울새가 뽐낼 때처럼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은 없다. 그리고 붉은 가슴 울새들은 언제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었다. 아야가 들려준 이야기에는 마법 이야기가 무척 많았고 나중에 메리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을 바로 마법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게 되었다. 상쾌한 작은 돌풍이 산책로로 불어왔다.
이번 바람은 조금 셌다. 나뭇가지를 흔들 만큼은 되었고 벽에 늘어서 있는 사람 손이 가지 않은 담쟁이 덩굴에 축축 처진 줄기들을 흔들고도 남을 만큼은 되었다. 메리가 붉은 가슴 울새에게 가까이 다가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늘어진 담쟁이 덩굴을 옆으로 밀어냈다. 갑자기 메리는 담 쪽으로 팔짝 뛰어 줄기를 움켜쥐었다. 그 아래에 뭔가가 언뜻 보였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둥그런 손잡이. 그것은 문의 손잡이였다. 메리는 담쟁이 덩굴 속에 두 손을 집어넣고 덩굴을 옆으로 젖혀보기도 하고 잡아당겨보기도 했다. 빽빽하게 늘어져 있기는 해도 담쟁이 덩굴 전체는 느슨하게 흔들리는 커튼 같았다. 몇 줄기가 쇠 손잡이 위에 뒤얽혀 있기는 했지만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가슴이 콩콩 뛰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붉은 가슴 울새는 메리만큼이나 신이 났는지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하고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지저귀었다. 손밑에 있는 이 쇠로 된 네모난 것은 뭘까?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구멍도 하나 만져지는데 그것은 10년이나 잠겨있던 문의 열쇠 구멍이었다. 메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냈다. 열쇠는 구멍에 딱 맞았다. 메리는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다. 두 손을 다 써야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열쇠는 돌아갔다. 메리는 한숨을 폭 내쉬고 혹시 누가 오지는 않나 긴 산책로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길에는 아무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았고 메리는 다시 한숨을 폭 내쉬었다. 한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메리는 커튼처럼 늘어진 밤쟁이 덩굴을 젖히고 문을 밀었다. 문은 천천히 열렸다. 천천히. 메리는 안으로 살며시 들어가 문을 닫고 기대어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흥분과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숨이 가빠왔다. 메리는 비밀의 뜰 안에 서 있었다.